7억 달러.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스포츠의 기준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연봉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 이야기도 아니죠. 야구라는 종목이 150년 동안 지켜온 상식이 한 사람 앞에서 무너진 순간입니다. 보통 야구에서 투수는 투수고 타자는 타자입니다. 그 경계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고 넘으려다 사라진 선수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투수이자 타자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면 리그 최상위 투수, 타석에 서면 MVP급 타자, 한 팀이 2명의 슈퍼스타를 데려온 것과 같은 계약인 거죠. 그래서 7억 달러는 과한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계산 끝에 나온 최소 비용이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하필 오타니였을까요? 왜 150년 야구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해진 걸까요? 그리고 이 계약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스포츠 스타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고하는 신호는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야구의 역사, 스포츠 산업, 그리고 인간의 한계라는 개념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오타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포츠가 다시 정의되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 1점 차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경기에서 마지막 타자가 타석에 섰을 때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마운드 위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있었고 타석에는 마이크 트라웃이 서 있었거든요. 미국 야구가 낳은 역대 최고의 타자와 일본이 만들어낸 천재의 대결이었던 겁니다. 카운트가 3볼 2스트라이크까지 올라갔고 그 순간 오타니가 시속 110km가 넘는 공을 던졌습니다. 트라웃의 방망이를 스치고 지나간 공, 삼진 아웃이었죠. 일본이 세계 정상에 올라선 순간이었고 오타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겁니다. 왜 이 순간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냥 잘하는 선수 2명이 맞붙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야구라는 스포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던 야구가 이제는 진짜 의미에서 전 세계의 스포츠로 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일본이 있었죠. 1870년대에 미국인들이 일본에 야구를 전파했을 때만 해도 150년 뒤에 일본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 여가 활동에 불과했던 야구가 일본 땅에서 점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가 되니까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1931년 개막전에서는 신토 사제들이 홈플레이트에 축복을 내리는 의식이 생겨날 정도였죠. 1934년에는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가 도쿄를 찾았을 때 수많은 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두 나라가 적국이 됐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야구가 화해의 통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리그는 미국 메이저리그랑 구조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팀들을 2개 리그로 나눴고 심지어 팀 이름까지 똑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팀들은 일본 야구를 우습게 봤죠. 몇몇 미국 선수들이 일본에서 뛰긴 했는데 대부분 선수 생활 끝물에 가서 돈 좀 벌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일본 문화와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20세기 대부분 동안 일본은 꽤나 안으로만 닫혀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한 선수가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투수 무라카미 마사노리였는데요. 난카이 호크스가 그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마이너리그 팀에 연수 보낸 게 발단이었죠. 그런데 무라카미가 거기서 너무 잘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메이저리그 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무라카미는 일본 선수로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이언츠가 그랑 계약을 더 하고 싶어 했는데 호크스 쪽에서 완전히 발끈한 겁니다. 몇 달씩 싸우다가 겨우 절충안이 나왔고요.
무라카미는 자이언츠에서 딱 한 시즌만 더 뛰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규칙이 생겼죠. MLB 팀들이 일본 선수를 직접 데려갈 수 없게 됐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리그 사이 벽이 더 두꺼워진 겁니다. 그 다음 30년 동안은 메이저리그에 일본 출신 선수가 아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미국 선수들은 계속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일본 선수들은 자기 나라에만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일본 야구는 완전히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사람들 체격이 미국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야구를 발전시킨 겁니다. 미국 타자들은 파워를 앞세워서 홈런을 날리는데 집중했다면요. 일본 타자들은 꾸준히 안타를 치고 계속 출루하는 걸 중요하게 봤습니다. 1루타, 2루타는 물론이고 번트까지 써가면서 주자를 계속 내보내는 전략이었죠. 투수도 달랐어요. 미국 투수들이 시속 160km 넘는 강속구로 타자를 제압했다면 일본 투수들은 포크볼이나 스플리터, 싱커 같은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를 속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훈련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죠. 일본 선수들은 훨씬 자주, 훨씬 강하게 몸을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몸에 완전히 새긴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훈련 문화가 일본 야구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도 여전히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과연 미국 무대에서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급 경쟁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1995년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투수 노모 히데오가 규칙에서 빈틈을 찾아낸 겁니다. 킨테치 버팔로스가 그의 계약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모가 26살 나이에 은퇴를 선언해버립니다. 법적으로 은퇴한 선수는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노모는 LA 다저스랑 계약했고 그의 독특한 투구 동작은 미국 타자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신인왕을 거머쥐었고요. 올스타전에 선발 투수로도 나섰죠. 이제 일본 팬들도 미국 야구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노모의 성공이 일본 구단주들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최고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갈까봐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팀이 선수를 포스팅 리스트에 올리면 MLB 팀들이 입찰해서 돈을 내고 데려가는 방식이었죠. 드디어 두 리그 사이에 제대로 된 통로가 생긴 겁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일본에서 키운 재능 있는 선수들이 줄줄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들은 각종 상을 휩쓸었고 월드시리즈 우승도 했으며 기록도 갈아치우고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식 야구가 미국 무대에서도 얼마든지 먹힌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치로는 정말 극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한 시즌에 홈런은 10개도 못 칠 때가 많았는데 안타는 300개 넘게 쳐냈거든요. 이게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던 2012년 일본 고시엔 토너먼트에 한 고등학생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였죠. 시속 160km 육박하는 공을 던지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홈런을 날리는 모습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겨우 16살이었는데도 말이에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토너먼트는 일본에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데 2012년에는 온 나라 시선이 오타니한테 쏠렸습니다. 양키스, 레드삭스, 레인저스, 다저스 같은 메이저리그 빅팀들도 눈독을 들였죠. 오타니가 일본 프로야구는 아예 건너뛰고 바로 미국과 계약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타니도 처음에는 그쪽 마음이 있었거든요. 2012년에 일본 팀들한테 자기를 드래프트하지 말라고 못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니파넨 파이터스가 그를 지명해버렸고 이게 오타니한테는 오히려 특별한 기회가 됐어요. 오타니는 파이터스 입단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대신 자기 영향력을 활용해서 파이터스한테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투수로도 뛰고 타자로도 뛰게 해달라는 거였죠. 1940년대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수와 타자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기술도 천지 차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 메이저리그 팀이 18살 오타니를 데려갔다면 그를 오직 투수로만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파이터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한테
투수와 타자 양쪽을 다 해볼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오타니는 일본에 남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됐습니다. 만약 오타니가 미국에서 자랐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오타니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타자였어요. 도쿄돔 천장까지 공을 날려버리는 영상이 있을 정도니까요. 동시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손꼽히는 투수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렇게 일본에서 5년을 보내고 2017년에 파이터스가 그를 포스팅했을 때 미국에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오타니는 큰 시장 팀들의 제안을 다 뿌리치고 LA 엔젤스를 골랐어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양방향 선수로 뛸 권리를 얻어냈죠. LA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는 바로 홈런을 날려버렸습니다. 2021년에는 홈런 46개를 치면서 동시에 마운드에서 9승 2패를 기록했어요. 올스타전에 타자와 투수 양쪽으로 뽑힌 역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된 겁니다. 오타니는 엄청난 속도로 수십 년 만에 야구계에서 가장 화제인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이 되니까 더 이상 협상 같은 거 필요 없어졌죠. LA 다저스가 7억 달러를 내밀었거든요. 두 번째로 큰 계약에 거의 2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 몫을 해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최고의 선수 2명을 한 사람으로 압축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WA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선수의 전체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최근 5년간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WAR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10월 18일 오타니는 아마 야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를 펼쳤을 겁니다. 6이닝 동안 109를 던지며 10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타석에서는 3타수, 3홈런, 3타점, 3득점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우면서 다저스를 월드시리즈로 이끌었거든요. 오타니는 기존 야구 선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타입입니다. 미국식 강력한 파워와 일본식 안정적인 플레이를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일본에서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타니 쇼헤이는 미국이 만든 야구가 일본에서 새롭게 진화하고 다시 원조 나라로 돌아간 걸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죠. 지금 오타니는 세계 최고 야구 리그 두 곳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2023년 WBC 결승전이 왜 그렇게 의미가 깊었냐고요? 일본 야구와 미국 야구가 처음으로 진짜 슈퍼스타를 함께 나눈 순간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WBC 역사상 최다 시청자가 그 경기를 봤고요. 일본에서는 가구 43%가 시청했습니다. 아침 8시였는데도 말이에요. 2025년에는 MLB 일본 TV 시청률이 20%나 뛰었습니다. 그 시즌은 일본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시즌이 됐죠. 오타니 덕분에 일본 팬들이 점점 더 많이 메이저리그 경기장을 직접 찾고 있어요. 다저 스타디움에 가보면 오타니 유니폼 입은 팬들이 가득하고요. 일본 맥주가 팔리고 호텔에는 오타니 기념 조형물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운영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타니 쇼헤이, 그 사람이 우리 국제 성장 전략의 전부입니다. 오타니를 메시나 호날두처럼 생각해보세요. 스포츠 자체를 넘어서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감정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선수 말이에요. 오타니는 MLB한테 다른 경쟁 리그들보다 훨씬 큰 이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 스포츠 리그들은 세계적인 리기가 되려고 지금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NFL은 유럽이랑 남미에서 경기 열고 NBA는 아시아 진출해서 아프리카에서 리그 개최하고 유럽 리그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팬층을 새로 만들려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요. 그 어떤 방법도 그 나라 출신 슈퍼스타한테는 못 당합니다. 오타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히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선수에게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시도해볼 허락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그는 증명했습니다. 오타니는 양방향 선수가 아니면 오타니가 아닙니다. 투수만 했다면, 타자만 했다면 우리가 아는 오타니 쇼헤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한 개인의 천재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야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수십 년에 걸쳐 기본, 반복,
완벽을 집요하게 쌓아온 일본 야구의 세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오타니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야구는 분명 미국이 만든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수와 타자는 분리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쉈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기록을 깬 선수가 아니라 기대치 그 자체를 다시 쓴 선수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타니는 예외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미래의 첫 장면일까요?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의 현재가 아니라 야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습니다.